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 역시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조건부 보석에 항고하고 특검 추가 기소엔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래도 안 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온갖 법적 대응을 이어온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구속영장 신문에서도 황당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기피 신청을 하고 또 한 겁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은 내일 만료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나겠지만 오늘 중앙지법에선 김 전 장관을 추가로 구속할지 신문이 열렸습니다. 내란 특검이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노골적인 시간 끌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조은석 특검과 공모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어젯밤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변호인들은 오늘 오전에만 법정에서 구두로 기피 신청을 총 4차례 냈습니다. 재판부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면전에서 연이어 기각해도 계속 신청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특검이 수사준비 기간에 기소해 공소 제기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선임계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불법 기소를 하고 권한 없이 그다음에 거기에 재판부가 호응해서 절차 위반한 신문기를 진행하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그럼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자 현장에서 선임계를 내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변호인은 특검보와 파견검사의 지위를 문제 삼아 이들에게 발언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영수 특검보는 관련 판례와 법령에 따라 전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들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이의 신청도 했지만 서울고법은 오늘 각하 결정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광주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시민들을 만났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는 광주시장과 무안군수가 즉석에서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장, 지역 주민 등 300여 명과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첫 지방 일정으로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을 찾았는데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취소한 뒤 이 대통령이 직접 호남 방문 일정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광주는 이번 12월 3일부터 시작됐던 빛의 혁명의 어머니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 호남에서부터 진정한 민주주의, 국민 주권은 어떻게 실현되어 갈 수 있는지를 미팅에선 오랜 수건 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시장은 군공항을 무안군으로 이전하길 원하고 무안군수는 이를 반대하는 겁니다. 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해서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공항을 무안공항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만 노력해서 1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 무안 근처 그쪽에 광주 돈으로. 왜냐하면 이 협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기부대 양해 방식도 믿질 않고 또 광주에서 각종 말씀하신 데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일단 옮겨놓고는 오리발 낼 거다. 이런 생각이 있군요. 솔직한 표현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관련 TF를 구성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시험 부활 필요성 등 시민들 목소리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실력되면은 꼭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 검증해서 줄 수도 있는 거죠. 일정 정도를.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하는 문제는 정말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 못 하겠는데.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 병원을 찾아 한센병 환자들과 의료진의 고충을 듣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후보 득표율이 높아 호남 속 TK 지역으로 불리는 곳인데 김 여사가 대선 기간 다시 찾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JTBC는 종교단체 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 씨 관련 의혹들을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먼저 이만희 씨가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 마치 대통령처럼 경호 차량을 동원해 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회장님 차량은 멈추면 안 된다면서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사이렌을 울리고 교통까지 통제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겁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카메라를 보며 웃는 대원들은 필리핀 경찰입니다. 한국인 인사를 경호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차창을 열고 손을 흔드는 이 인물, 종교단체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입니다. 당시 필리핀에선 돈만 내면 이런 경찰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이 서비스를 경험한 이 씨는 국내에서도 이런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국내에서 경찰에게 이런 경호를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설 교통 경호업체, 이른바 콘보이 업체에 의뢰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보이 업체를 찾은 거죠. 여기서 킨텍스까지 가는데 거의 뭐 몇백만 원, 500 이상 들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이 콘보이 팀을 만들었습니다. 공사교통부라고 있어요, 인천지 안에. 거기에서 지파마다 콘보이 차를 만들어서 운전 잘하고 상황 판단 빠른 신도들을 뽑아 검은 자동차로 호위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은 뭐 거의 무슨 뭐 대통령 이동하는 것으로 봐요. 법적 권한은 없지만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직진 차량이 오잖아요. 그럼 콘보이 차량이 두 대가 막아놔요. 그럼 유턴을 하고 그리고 가게끔 해요. 이 씨는 자신의 일행 행렬이 끊기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호가 제한되는데 중간에 끊어지면 이게 끊어지잖아요, 행렬이. 그러니까 이걸 붙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딱 막아서 빨리 보내고 가는 거죠. 영문을 모르는 시민들은 주요 정부 요인이 지나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든 일반 도로든 이마의 차량은 멈추지 않아요. 경찰 그 빨간 파란 불 있잖아요. 그거를 다 붙여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뭔가 VIP 뭔가 있나 보다. 취재진은 입장을 듣기 위해 신천지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예스24는 해킹 사태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 해명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해킹 사흘째에 서버 백업을 완료하고 복구 중이라던 당시 해명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예스24는 이 시점에 해커들에게 수십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주고 서버 암호를 풀어달라고 부탁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소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주 전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던 예스24입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센터 업무까지 불가피하게 중단되면서 도서 구매와 티켓 예매 같은 주요 서비스는 닷새 만에 재개했지만 일부 서비스는 아직도 복구 중입니다. 서비스를 먹통으로 만든 해킹 수법은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해커가 악성 코드를 이용해 서버와 컴퓨터 내 정보를 암호화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해킹 사흘째, 예스24는 서버 백업이 완료돼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JTBC 취재 결과 달랐습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예스24는 결제 내역과 주문 정보 같은 주요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를 제대로 복사해 저장해 놓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이트 마비가 이어지자 랜섬웨어 공격을 한 해커들에게 거액을 주고 암호를 풀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대가로 해커들에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지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제때 백업되지 않아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한 걸로 추정됩니다. 해커들하고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완벽하게 100% 복구가 안 된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해커하고 타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서 예스24는 기술 당국의 지원을 거부해놓고 정부와 협력 중이라고 밝혀 거짓 해명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예스24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한편에선 랜섬웨어 공격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대응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